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꼭 필요한 입시 정보를 알아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정시 전형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학별 반영 비율과 수시 2월 인원까지 이 작은 차이가 합격을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막판 변수 속에서 실수 없이 지원을 마무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과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시 모집은 이 3개 군으로 나눠서 접수를 받습니다. 처음 해보는 고3 수험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시 원서 접수는 기본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군이 나눠지는 이유는 면접이나 실기를 일정 기간 국가가 정해준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국가가 정해준 시간이다 해서 이제 정시라고 이해해 두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군의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으로서 가나다군 지원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켄텍, 한예종 등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산업대학인 청운대와 호원대도 군의 대학으로 가나다군 외에도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접수 절차는 접수 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제 원서비를 납부하면은 접수가 되는 그러니까 수시와 동일한 방식이 진행됩니다. 네, 이 모집 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다르고 또 학과도 다릅니다. 지원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예, 소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수능 지정 과목, 또 수시 2월 인원, 또 접수 마감 시간, 또 군별 변동사항, 그러니까 전년도와 다른 군의 변화, 그다음에 영어와 한국사 같은 절대평가 방식의 이런 과목들의 그 환산 점수 방식 이런 다양한 파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지금까지 상담을 하다 왔는데요. 접수 마감 시간은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되면 이제 언론,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책자도 나오고 그런데 대학 입시에 원래 그 기본은 이제 모집 요강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그것을 변형된 자료가 교육청이나 또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이게 1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기준은 대학에서 제공한 모집 요강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자료를 보고 잘못된 지원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학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정시 모집 인원은 보통 연초에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이 넘어오기 때문인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자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2월 규모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올해 수시 2월은 이제 서울대가 55명으로 작년도보다 6명 증가했고요. 고려대가 167명으로 좀 많이 68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연세대가 이제 146명으로 15명이 증가했고요. 그 외에도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2월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른바 이제 불수능 여파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취득했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2월 인원이 많았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조금 더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가량 짧아진 수시 충원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꼭 수능 점수가 낮아서라기 안 하는 수능 점수는 이제 충분하지만 기간이 짧아서 추가 합격이 안 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시에 고득점 수시 탈락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득점 탈락자들이 많았다는 거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는 또 수시, 정시 가리지 않고 영어가 큰 변수입니다. 1등급 인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 영어 성적은 어떻게 해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영어 1등급 비율이 이제 크게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정시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상당수 영어 1등급 학생들 뭐 3.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용이했지 않습니까? 영어 1등급은. 그러다 보니까 수시 합격자가 돼서 정시로 넘어오는 숫자는 오히려 영어 1등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을 반영하게 되는데 1에서부터 3등급까지는 감점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아니어도 정시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에는 특히 또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정시 모집 원서 접수할 때는 어떤 점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사탐론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탐을 응시해도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제 대부분이다. 즉 사탐 응시자가 지원할 때 뭐 작년처럼 과탐 지정 이런 데가 많이 없어지면서 걸림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만 사탐 응시자가 많아지면서 사탐 런을 했던 이과생들의 이제 문과 지원 현상이 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탐 응시자가 자연계 대학을 지원할 때 그 과탐을 반드시 응시하는 것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아서 이에 대한 이제 유불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서울 소재 어떤 대학은 과탐 한 과목당 무려 4점을 그대로 주는 이런 대학이 있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대학은 아무런 가산점이 없는 이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탐과 과탐을 봤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분석하고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대학별로 반영하는 요소가 천차만별이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보통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경쟁률에 신경을 쓰다가 뭐 접수 시간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뭐 기기가 끊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소위 이제 눈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뭐 더 나은 평가를 받거나 더 선호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본능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 군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정신이 없겠죠. 모니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2개 군을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 꼭 자기가 좀 눈치를 봐서 좀 지원해야겠다라는 군은 마지막까지 이제 살피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수 마감 시간 직전에 뭐 트래픽이 막 올라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리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눈치 작전을 하더라도 경쟁률 최종 공지를 보고 보통 이제 5시 마감이면 한 3시쯤에 최종 공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제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미리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막판 변수와 마감 시한까지 꼭 체크해서 수험생들 지원을 무사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